생명과학 김호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4강 자극의 전달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이제 골격근 수축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등교를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다시 또 이제 불가피하게 늦춰지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또 다시 이제 영상으로 만나게 됐는데, 아무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힘 빠지지 마시고 이제 집에서라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시기를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골격근 수축 문제는 일단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 꼭 한 문제씩은 독립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흥분의 전도 속도하고 이제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들의 책으로는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골격근의 수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개념 부분으로 이제 골격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 자, 그걸 이야기하려면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생물의 구성 체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돼. 물론 생명과학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생물의 구성 체제가 생명과학 2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죠.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동일한 세포들이 모이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동일한 세포들이 모이면 그걸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죠. 그리고 쓰진 않겠지만 이제 조직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조직들이 모이면 하나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기관이 되고, 이런 기관들이 모이면 이제 개체가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야.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골격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 조직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골격근이라는 개념은 조직 수준에서의 이야기야. 그래서 근육 세포들이 모이면 근육 조직이 돼요. 그러면 이 근육 조직의 일종이 골격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근육 조직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근육 조직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당연히 이제 골격근이라는 게 있고요. 골격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근. 그 다음에 심장 이외에 다른 내장들도 역시 근육들을 가지고 있어.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내장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시 한번, 근육 조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골격근, 심장근, 그리고 내장근.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신경계 종류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 이 세 가지 근육 조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다시 이 세 가지 근육 조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어떻게 나누냐면 위에 있는 거 두 개 하고 아래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골격근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시, 골격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골격근은 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육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팔을 올리려고 한다? 그럼 팔을 올릴 때 이두박근이 수축을 하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내가 손가락을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손가락 이쪽에 있는, 여기 위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얘를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골격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대뇌가 뭐 수축시켜라 라고 하면 그대로 일을 한다고. 다시, 대뇌가 수축시켜라 라고 하면 그대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골격근과 같이 대뇌의 명령을 받는 이런 근육을 뭐라고 하느냐?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해요. 그 수의란 말은 이 숫자가 받들 숫자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받드는 근육. 무슨 말이겠어? 대뇌의 지배를 받는 근육,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장근이나 심장근은 어때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대뇌의 지배를,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진 않겠지만 얘네들은 불수의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한번, 수의근이라고 하는 건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대뇌에게서부터 골격근까지 신경세포가 연결이 돼 있겠지. 그럼 이 신경세포는 중추신경이 아니라 말초신경일 거야. 이 말초신경을 우리가 무슨 신경이라고 하느냐?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말초신경, 채성신경이라고 합니다. 채성신경. 다시 골격근의 수축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넓게 보셔야 돼. 이제 골격근의 수축이라고 하는 건 채성신경의 끝에 연결된 골격근이라고 하는 수위근이 어떻게 수축 이완되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장근, 심장근은 불수위근이라고 그랬죠. 그럼 불수위근은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럼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건 말초신경 중에서 채성신경이 아니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같은 자율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다시 신경계 파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골격근이 속하는 구성체제가 근육 조직이라는 거야. 그러면 조직이라고 하는 건 다시 세포가 모인 거라 그랬지. 그러면 이 세포는 근육세포겠죠. 왜? 근육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근육세포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면 근육세포는 여러분 근육세포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근육세포는 근육세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느냐면 근육섬유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세포인데 쓸 때는 섬유라고 쓴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369로 한 친구들이 이제 이런 실수를 범해요. 근육 섬유? 섬유하면 실 같은 거네? 그러면 이거 단백질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섬유라고 쓰지만 이건 분명히 세포라고. 이 근육섬유라고 하는 세포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모양이 길쭉한 건 당연한 거고 근육이니까 모양이 길쭉한 건 당연한 거고 이 녀석은 핵이 여러 개야. 핵이 여러 개. 여러분 세포는 일반적으로 핵 하나 가지고 있죠. 물론 핵이 없는 세포도 있습니다만은 진핵세포, 다세포,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핵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 근데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가 몇 개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 근육섬유라는 거야. 그래서 근육섬유는 다핵체 세포다. 다핵체 세포다라고 하는 거 하나 좀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기 지문으로 하나 정도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근육섬유라고 하는 녀석은 길쭉한 세포고요. 그 안에 이제 핵이 여러 개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근육섬유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실 모양이야. 다시 한번 근육섬유라고 하는 세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실타래 모양의 실 모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자, 이 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실들을 이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실들 그걸 근육 원섬유라고 부릅니다. 근육 원섬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근육 조직에는 어떤 근육세포, 근육섬유에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근육섬유에는 되게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다행스럽게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근육섬유는 다루지를 않고요. 규칙적으로 배열이 된 근육섬유만 다룹니다. 다시 골격근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섬유 안에는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길다란 단백질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실들은 결국에 뭐다?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단백질이다. 자, 요 정도 개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육 원섬유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자, 근육 원섬유를 여러분 이제 2학년 때 보셨던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야. 일단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지난번 모의고사에서 한번 보셨지만, 명칭 한번 정리를 할게.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 원섬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이렇게 가느다란 원섬유가 있어요. 다시,
가느다란 원섬유가 있어.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액틴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액틴 필라멘트라고 해. 필라멘트는 실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액틴이라고 앞으로는 말씀을 드릴게요. 액틴. 자, 그 다음에 굵은 단백질 실이 있어요. 자, 이 굵은 요 녀석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어때? 필라멘트라는 말을 쓰기 귀찮으면 그냥 마이오신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 자, 그리고 조금 자세한 말씀 드리면 액틴하고 마이오신은요, 액틴하고 마이오신은 실제로 굵기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느냐 하면 액틴 필라멘트는요, 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실 하나로. 그런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여러 개의 마이오신 필라멘트들이 어때? 다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탱이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뭉탱이가 돼 있으니까 어쩌겠어? 광학 현미경 같은 걸로 보면 더 굵고 어둡게 보이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액틴 마이오신 필라멘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액틴 필라멘트는 이제 중간에 이제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이 여러분 보기 어때요? 지그재그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그재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그재그 선이네. 그래서 지선이라고 해요. 지선. 여기도 역시 지그재그 있네. 지선이라고 해요. 지선. 그리고 이 지선하고 지선 사이의 지선과 그 이웃한 지선 사이의 거리. 다시 한번. 여기 지선이 있고요. 이제 편의상 이렇게 이제 그어버릴게. 여기 또 지선이 있어요. 지선이 있으면 이 지선과 이웃한 지선 사이의 이 거리.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근절이라고 하는 거야. 근육의 마디. 근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지? 근절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이 녀석들을, 이 근육 원섬유들을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이오신이 있는 부위는 되게 어때? 어둡게 보이겠지? 어둡게 보이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오신으로 되어 있는 부위는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어두울 암자를 써서 암대라고 부르면 돼요. 암대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지? 근데 제가 암대 할 때 여기다 이상하게 써놨네요. A대라고도 부르는 거야. 암대 또는 A대. 뭐 요즘에는 A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뭐 어떤 식이 됐건 둘 다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가 암대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도 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긴 어때? 좀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겠죠. 여기가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뭉탱이져 있으니까 어둡다면 여기는 액틴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겠죠. 자, 여기는 이제 밝을 명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를 우리가 명대라고 부르는 거야. 명대라고 하시면 돼요. 괜찮죠? 명대. 명대 좀 미음을 이상하게 썼네요. 네. 아이대라고도 합니다. 명대, 아이대 같은 말.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 명대, 아이대 같은 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암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암대 구간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밝은 구간이 있어. 다시. 암대 중에서 상대적으로 밝은 구간이 있어. 어디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들아 여러분 마이오신만 있죠. 그러니까 액틴하고 마이오신, 액틴마, 액마 이렇게 있는 애들은 더 어둡게 보일 거고 아무래도 액틴의 이제 두께도 있을 거니까 반면에 마이오신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암대 구간 중에서도 약간은 더 밝게 보일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H대라고 합니다. H대 이렇게 불러요. 자, 요게 이제 용어 명칭이야. 다시 한번 전체적인 지선과 지선 사이의 거리를 근절이라고 한다. 근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밝은 부분은 명대,
어두운 부분은 암대. 다른 말로 I대, A대라고 부른다. 그런데 A대 중에서도 약간은 더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왜? 마이오신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뭐라고 한다? H대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부분별로 명칭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진짜로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은 얘기를 할 거야. 뭐냐면, 근육 원섬유가 수축되고 이완될 때, 다시 근육 섬유가 근육 원섬유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수축되고 이완될 때 각각의 부위별로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이 정량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활주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활주설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근육 섬유가 수축이 될 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체계가 이제 활주설이라는 거야. 간단하게 뭐냐, 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미끄러져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들 활주로 아시잖아. 활주로가 뭡니까? 그 비행기가 미끄러져서 이륙하고 착륙하고 하는 곳이 이제 활주로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서로 이제 낑겨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이오신이고 요게 액틴이라고 하면 요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그럼 들어가게 되면 근육 섬유 전체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겠지. 그걸 이제 근육 수축이라고 부르는 거고, 반면에 마이오신이 액틴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근육 섬유 전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겠지. 이제 그걸 이제 근육 이완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자, 그걸 이제 활주설이라고 정리를 하는 거고, 이 활주설에 대한 이제 정량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게요. 자,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걸 이제 T1 시점이라고 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걸 T2 시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T1 시점과 T2 시점에 T1 시점과 T2 시점에서의 각각의 길이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자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연습하기 편하게 숫자를 적어 놨거든요. 전체 근절의 길이는 처음에 8 마이크로미터였고요. 마이오신의 길이는 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여기 뭐야, 여기? 순수하게 마이오신으로만 되어 있는 부위 H대죠. 그래서 H대를 2 마이크로미터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이 녀석이 8 마이크로미터에서 7 마이크로미터로 수축이 됐을 때 각각의 구간에서의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하자고.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근절의 길이가 8에서 7로 1마이크로미터 줄었어요. 1마이크로미터 줄었어. 그러니까 수축됐습니다 하면 되겠지? 자, 이때 액틴의 길이 변화 어떻게 됩니까? 자, 액틴은 뭐가 액틴이라 그랬어? 요 가느다란 게 액틴이라 그랬지. 그럼 액틴을 보시면 다 줄었으니까 결국엔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그러면 T1 시점의 액틴의 길이를 구하면 그대로 T2 시점의 액틴의 길이가 되겠지. 그럼 액틴의 길이 얼마로 하시면 되겠어? 전체가 8이고요. 여기가 4니까 뭐 IQ 테스트 아닙니까? 죄송해요. 여기가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액틴의 길이잖아. 그러면 8에서 2를 빼면 6.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의 합이 6이 되겠죠.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6이 됩니다. 근데 액틴의 길이 변화는 없다고요. 그래서 T2 시점에서도 6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마이오신의 길이 볼까? 마이오신의 길이는 더 고민할 게 없죠.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대로 마이오신의 길이잖아. 그럼 마이오신의 길이는요, 쭉 내려봐. 쭉 내려봐. 그대로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처음에 4였으면 나중에도 4가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대 길이 변화 볼게요. A대는 뭘 A대라고 그랬어요? 마이오신의 길이를 전부 오롯이 A대라고 했던 거잖아. 그러면 A대의 길이 변화는 똑같이 마이오신의 길이하고 똑같겠다. 그러면 4 마이크로미터, 4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 나오네요. 뭡니까? 액틴과 마이오신과 A대의 길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자, 변하지 않는다. 왜? 라고 물어보시면 활주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활주설의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미끄러져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고민하실 거 특별하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I대부터 중요해. 자, I대 길이 변화 보시면, I대는 어디를 I대라 그랬어요? 명대, I대, 여기 밝은 부분이라 그랬지? 그럼 밝은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만큼이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좌우 대칭이라고 하니까, 요만큼이 됐어.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만 이렇게 줄어들었지. 여기만 이렇게 줄어들었지. 그럼 양쪽에서 밀고 들어왔다는 거지. 얼만큼 밀고 들어온 거야? 그렇지. 근절이 수축된 만큼 밀고 들어온 거죠. 그럼 근절이 1마이크로미터 줄었으니까 I대 전체의 길이도 1마이크로미터 줄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괜찮아? 그럼 1마이크로미터 줄여볼게. 처음에 I대의 길이가 얼만데요? 8에서 4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하고 여기의 합은 4가 되겠네. 4. 근데 1마이크로미터 줄었대. 그래서 T2에서는 3이 되겠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H대 한번 볼게요. 잘못 썼네요. H대를 먼저 좀 볼게요. 자, H대는 뭘 H대라고 하죠? 순수하게 마이오신으로만 되어 있는 부위지? 그럼 순수하게 마이오신으로만 되어 있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네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수축되면서 이렇게 줄었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됐네요. 그럼 얘가 줄었는데 얼만큼 준 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양쪽에서 밀려 들어온 만큼 줄어들어 버린 거지. 1마이크로미터 줄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H대의 길이가 얼마였는데 2마이크로미터였네. 2였는데 1마이크로미터 수축했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보시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나오네. I대와 H대의 길이는 어때요? 근절의 길이 변화와 똑같죠. 다시 I대와 H대는 근절의 변화대로 움직이는 거야. 근절의 변화대로 움직이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얘는 그대로 놔두고 I대와 H대는 줄어들거든요. 근절이 줄어들면. 그러면 무조건 모든 데이터가 다 줄어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얘네들이 줄어드는 만큼 이 데이터에서 늘어나는 값이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 뭐야?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는 부분.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는 부분은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자주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친 구간.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친 구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빠르게 좀 직관적으로 하려면 A-H대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요 구간이라는 게 결국에 A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H대를 뺀 부분이잖아. 그러면 A-H대의 길이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A-H대라고 표현을 하시면 처음에 A-H가 4에서 2 빼면 2마이크로미터잖아. 2마이크로미터였어. 그런데 나중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증가를 했겠지? 그럼 증가를 얼만큼 합니까? 얘가 수축하는 만큼 그대로 얘는 밀려 들어와서 증가가 됐겠지. 1마이크로미터 늘어났네. 그래서 2가 3이 되는 거야. 돼?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하면 I대와 H대는 근절의 길이 변화와 똑같이 가지만 A-H, 즉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은 근절의 변화와 정확하게 어때? 반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 아닌 공식으로 써드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근절의 길이 변화는 보통 이제 문제에서 근절은 근절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x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x라고 씁니다. 자, 근절의 길이 변화는 델타니까 변화값이야. 변화는 h 대 길이 변화와 같고요. i 대 길이 변화와 같고요. 그러면서 a-h 대 길이 변화와 정반대로 움직인다. 다시 한번. 근절의 길이 변화는 h 대 i 대 길이 변화와 같고 a-h의 길이 변화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 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챙겨 두시고 이제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특강의 근육 수축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 뭐 문제를 역시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몇 문제 좀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을 가지면 되겠다. 이제 확인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스스로 꼭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볼게. 자, 2점 테스트의 13번 문제 볼게요. 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간단한 개념 부분이라 한번 말씀드릴게. A부터 C는 각각 이제 근육 섬유, 근육 원섬유, 근육 섬유 다발 중에 하나다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건 생물의 구성 체제 중에 뭐에 속한다? 조직에 속한다. 조직. 그럼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 근육 섬유. 죄송합니다. 조직에 속한다. 조직.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세포가 모여서 되는 거지. 세포가 모이니까 이걸 이제 만드는 세포는 뭐겠어요? 근육 섬유겠죠. 근육 섬유. 그리고 이 근육 섬유 안에는 이건 이제 세포야, 세포. 그리고 근육 섬유 안에는 단백질들이 있다. 그 단백질은 뭐라고 한다? 이제 근육 원섬유라고 한다. 원섬유라고 한다. 이건 뭐다? 단백질이다, 단백질.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거기 문제에서 이제 A, B, C의 이제 개념이 약간 이제 그 과도 개념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일단 가장 작은 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뭐겠습니까? 요거겠죠. 이게 이제 단백질이야. 근육 원섬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여 있는 얘네들이 들어 있는 요 녀석. 가만히 보니까 핵이 여러 개 있네. 아, 다핵체 세포. 그래서 여기 요 녀석이 이제 다핵체인 근육 섬유, 이제 세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동일한 세포들이 모이면 바로 조직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들을 임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묶어 놓은 다발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세포와 조직 사이에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그래서 이 녀석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근육 섬유 다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육 섬유라고 하는 세포들이 뭉쳐져 있는 이제 다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다발들이 모여서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 조직이 되고요. 이 근육은 무슨 근육이겠어? 이제 골격근이 되겠지. 골격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기 보시면 기억에서 A는 근육 섬유 다발이냐? 그쵸? A는 근육 섬유 다발 맞고요. 자, 니은에 보시면 B는 여러 개의 핵이 있느냐? 그치? 다핵체 세포라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하시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C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그래서 정답은 그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량화된 문제, 기본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15번입니다. 2점 테스트 15번이고요. 읽어볼게요. 그림은 시점 T1일 때 근육 원섬유 X를 표는 시점 T1과 T2에서 기역과 니은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공식 써놓고 갈게. 근절의 길이 변화는 H대의 길이 변화와 같고요. I대의 길이 변화와 같으면서 A-H대의 길이 변화와 정반대로 움직인다.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식이 익숙해지시면 문제의 속도를 좀 더 내기 위해서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바꿔볼 수 있어. 어떻게 바꾸냐면 말장난 같긴 합니다만은 여기 I대의 길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 어떻게 하냐면 2분의 I대의 길이 변화의 2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A-H대가 근절의 길이 변화와 반대로 간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2분의 a-h대의 길이 변화의 2배가 근절의 길이 변화와 반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더 좋아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 뭐냐?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문제들의 패턴을 이제 익히셔야 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i대죠. 지금 동그라미 기억으로 나온 거, 이거 i대죠.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왜? i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합쳐야 i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한 곳은 i대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아니라 2분의 i대라고 표현을 써야겠지. i대 두 개 중에서 절반이니까. 돼요? 자, 한 번 더 갈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h대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비를 해야 a-h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표현해야겠어? 2분의 a-h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h대는 뭐 고민할 거 없지. 그냥 이건 h대니까. 여기는 쪼개지 않았으니까 h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문제에서는 기억의 길이 변화나 니은의 길이 변화를 물어볼 텐데, 그럼 이걸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i대의 길이 변화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기억의 2분의 i대의 길이 변화의 2배입니다 라고 해도 괜찮은 거잖아. 됐지? 한 번 더. 여기를 a-h대의 길이 변화다 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보다는 2분의 a-h대의 길이 변화의 2배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요 위쪽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더 좋다는 거야. 욕심을 좀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자료를 볼게. 자, T1에서 T2로 갈 때 기억의 길이 변화가, 기억이 뭐였는데요? 2분의 i대였거든? 그럼 2분의 i대의 길이 변화가 어떻게 됐대? 0.2가 늘었네. 그러면 봐봐. 2분의 i대가 0.2가 늘었다는 건 근절이 이 녀석의 2배로 늘었다는 거지. 얘랑 얘 비교하시는 거야. 자, 다시 2분의 i대가 0.2 늘었다는 건 T1에서 T2로 갈 때 근절 x가 0.4가 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완을 했다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니은은 어떻게 됐을까? 니은이 뭔데요? 2분의 a-h잖아요? 그럼 2분의 a-h 다른 색깔로 할까요? 2분의 a-h는 원래 0.7이었는데 어떻게 되겠어? 얘랑 얘는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0.7이면 여기는 0.2가 줄겠네. 그럼 이거 어려운 수학이잖아. 여기 0.5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보기 뭐 물어봤는지 볼게. 기억에서 동그라미 기억은 A대에 속합니까? 동그라미 기억은 A대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쵸? 그래서 기억은 거짓말. 자, 니은 보시면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0.7보다 짧다. 그쵸? 0.7보다 짧아졌죠. 우리는 정확하게 숫자도 알 수 있는데. 그치?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 세 번째, 디귿의 길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디귿 H대네요. H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완했으니까 늘어났겠죠.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자, 이 공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3점 테스트 8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느낌 잡자고 같이 보는 거야. 고무망치로 무릎을 때렸대요. 꽝 하고 때렸답니다. 그리고 X와 Y 중에 하나의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냈고요. 기억 니은은 H대 아니면 얘네들은 H대 아니면 A대래야. 다시 H대 아니면 A대래야. 그리고 X 아니면 Y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시면 가볍게 일단 찾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자, 뭐냐? 여기 한번 봐봐. 분명히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했을 텐데, 어느 게 수축하고 어느 게 이완한지 먼저 볼까요? 얘를 때렸다는 얘기는 다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럼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 녀석이 당겨줬겠네. 근육 X가 당겨줬겠네. 당기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당겼다는 얘기는 얘가 수축이 된 거야.
근육 X는 수축이 된 거야. 반면에 근육 Y는 풀어줘야 얘가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근육 Y는 이완된 거야. 자, 요거 일단 챙겨놓고 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자료를 보면 어찌됐건 X가 됐건 Y가 됐건 수축 또는 이완이 됐을 텐데 이 녀석의 변화가 없네요. 변하지 않는 거? 얘들아, 여러분 정량적인 값이 수축 이완하고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게 뭐였어요? 액틴의 길이, 마이오신의 길이, 그리고 A대의 길이였죠. 액틴, 마이오신, A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A대가 되겠지. 그럼 너 A대구나. 그러면 A하고 H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니은이 뭐야? H대구나. 됐죠. 그럼 H대의 길이가 변했네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0.4가 늘었네요. H대의 길이 변화는 근절의 길이 변화와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0.4가 늘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됐다? 이완되었구나. 늘어났구나. 됐죠? 그럼 늘어난 근육이 뭐야? 근육 Y죠? 그래서 근육 Y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기 갈게. 보기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은 H대이냐? 아니요, A대거든요. 틀렸어. 동그라미 니은에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모두 있느냐? H대의 정의는요, 마이오신으로만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틀렸어. 답은 하나네요. 디귿 보시면 표는 Y에서 일어나는 길이 변화를 나타낸 거야. 확인하시면 되겠지?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0번 볼게요. 자, 10번 문제가 수능 특강에서는 그나마 근육 수축 문제로는 이제 풀어볼 만한 이제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꼭 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텍스트가 너무 길어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조건만 먼저 보여드리고, 자, 요건 그냥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라 그랬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 기억이 2분의 I대. 문제 꼭 읽어보세요. 니은이 2분의 A-H고요. 디귿이 H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T1과 T2 시점의 변화를 바로 보여주질 않고 이제 조건만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뭐라 그랬냐면 시점 T1에서 X의 길이가 3.0 마이크로미터래. 그럼 T1에서 X의 길이가 3. 표를 만들면서 갈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요, T2의 기억 니은 길이 합과 같대. 말이 되게 어렵다. 자, 얘네들 약하게 써볼게요. 얘네 둘의 합이 여기 디귿의 길이와 같대요. 여기 디귿의 길이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T2일 때 기억 니은의 길이가 같대. 이 기억 니은은 또 값이 같대. 값이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T2의 기억의 길이는 T1의 니은의 길이보다 0.2가 길다. 0.2가 길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가만히 한번 봐 보시면요. 기억, 니은, 디귿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문제를 푸는 경험치라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봐. 기억, 니은이 2분의 I, 2분의 A-H 이렇게 나오면요, 얘네 둘을 이렇게 합쳐서 생각하면 좀 편해. 무슨 말씀이냐? 2분의 I대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죠. 2분의 A-H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와 액틴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는 부위니까 이 둘을 합치면 액틴의 길이가 되겠네. 괜찮아요? 다시. 거기 그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셔도 돼. 기억하고 니은을 합하면요, 그대로 액틴 길이의 절반이 됩니다. 그러면 액틴 길이는 근육이 수축하건 이완하건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일정하다는 거야. 기억과 니은 2분의 I와 2분의 A-H의 길이는 일정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길이가 일정하다는 거야. 기억과 니은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조건에서 T1일 때 디귿하고요, T2일 때 기억, 니은의 합이 같대요.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요 합은 이 합과도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요 합이 이 합과 같으면 이 녀석의 합과 얘가 같더라.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에 뭐야? 액틴 길이의 절반 값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근절이라고 하는 녀석은 액틴의 길이 더하기 H대의 길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그러면
내가 이 전체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액틴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의 합이 h대랑 같으니까 이 h대가 x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 너무 지저분하겠습니다. 3x는 오롯이 근절의 길이가 되는 거야. 돼? 그럼 x는 얼마야? 어려운 수학이죠. 1마이크로미터죠. 이제 완성이 돼간다. x의 길이는 1마이크로미터니까 h대 길이 1이 되는 거야. 다시 여기 두 개의 합이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기역 니은의 길이가 t2일 때 같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0.5, 0.5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여기 두 개 한번 볼까? 여기 두 개는 얘네 둘의 합이니까 합은 1이야. 합은 1인데 마지막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기역의 길이 t2의 기역의 길이는 t1의 니은의 길이보다 0.2가 길대요. 그럼 뭐 IQ 테스트네. 여기가 0.3. 1 맞춰주려면 0.7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완성해 보자. 자, 이 녀석이 수축했는지 이완됐는지 물어보지 않겠니? 그럼 뭘로 보면 판단할 수 있겠어? 이걸 보셔도 되고 이걸 보셔도 돼요. 자, 여기가 0.2가 줄었어요. 그럼 0.2가 2분의 i가 0.2가 줄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줄겠어? 0.4가 줄겠지. 그래서 2.6 이렇게 하시면 돼. 뭐 요거 사용하셔도 돼. 여기가 0.2가 늘었어요. 그러면 0.4가 줄겠죠. 그래서 2.6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0.4 줄었으니까 여기도 0.4 그대로 줄면 되겠죠? 그럼 0.4 줄일게요. 그럼 0.6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퍼즐 맞추기 완성하시고요. 자, 보기 볼게요. 보기의 기억에서 A대의 길이가 1.6이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A대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요거 두 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냐? 얘가 2분의 A-H니까 2 니은 더하기 디귿 하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야? 이 녀석 2 곱하면 A-H잖아요. 거기에다 H 더하자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빠지잖아요. 그럼 A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됐지요? 그럼 이제 값만 넣으면 되겠네? 0.6 더하기 1은 1.6.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T1에서 T2로 갈 때 ATP가 사용되느냐? 네, 사용됩니다.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뭐 크레아틴 인산이나 그런 것들 지금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데 아직 모의고사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TP 사용해서 근육 수축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 해드릴게. 그다음 세 번째 볼게. T2일 때 H대의 길이하고 T1일 때 니은의 길이를 비교하래. T1일 때 니은이 0.3입니다. T2일 때 H가 0.6입니다. 2배 차이 나네요. 맞네요. 그래서 디귿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육 수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근육 수축 부분은 개념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좀 당황하잖아. 그래서 계산 실수를 해서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산하는 것들 한 번쯤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